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판 질투하는 사람 상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나름 능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질투도 많이 받아본 적도 있고, 일은 근데 어차피 회사 일하러 가는 데라서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예의로 봤을 때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이 얘기를 해야만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총대 메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안티도 좀 있었고, 그 중에도 근데 그 와중에도 친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회사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구설수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왜 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아부도 잘 안 하거든. 그래서 그 위에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되게 별로 안 좋아했던 회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일 엄청 잘했는데 안 좋은 얘기만 막 얘기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막 만들어 놓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투도 많이 받아보고, 제가 막 되게 어디서 진짜 졸라 못하는 애가 막 그렇지, XML 파싱 하나도 못하는 애가 저한테 쟤 별로 잘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이지랄 하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네, 그래서 내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 제가 이제 농담 아니에요. 제가 한 시간이면 한 시간에 해결한 일을 진짜 2주 3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근데 어쨌든 근데 애초에 제가 근데 그 회사 갈 때부터 잘한다고 소문나고 가가지고, 실제로 제가 하는 업무 말고 업무 외에 제가 업무를 좀 많이 빨리 끝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3주 일정 잡았는데 내가 그 1주 만에 끝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재수없게 좀 얘기를 한번 하자면, 걔네 기준으로 3주지 내 기준으로 1주면 끝나는 일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일정 잡을 때 왜 3주, 그러니까 미리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3주 정도면 여유 있지 않나 얘기하는데, 난 속으로 그래 한 1주 만에 하고 꿀이나 빨자 이러고 있었는데, 또 내가 꿀 빨면 티가 많이 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제 걸려다가 지금 당장 안 바쁘면 저기 팀에서 도움 요청 온 게 있는데, 이제 큐가 있던 거지. 이제 큐에 계속 쌓여 있던 거죠. 이렇게 큐에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팀에 가서 왔다 갔다, 아무튼 제가 그 회사 있을 때 한 세 개 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요청하면 해주고. 근데 그 일도 일반적인 개발자들이랑 좀 다른 게, 안드로이드 일했다가 iOS 일했다가 그러다가 윈도우즈 좀 일해줬다가 서버 해줬다가 자바로 짰다가 파이썬으로 짰다가 이런 식으로 업무가 그냥 막 들어와요. DB 프로시저도 짜고 그랬어요. 프로시저에 에러 있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내가 이거 프로시저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해주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 별짓을 PHP 작업도 하고, 나는 일당백인 거야. 그래서 뭘 하든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 개발자들이 날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투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좋게 나오니까 대놓고는 못 가. 그러니까 그 인사고과 때도 주현 씨는 무슨 뭐라 그랬지 나한테? 그때 주현 씨는 다 좋은데 태도가 문제야 이지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어떻게 삐딱하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 해야 돼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까칠한 부분이 어떤 때였냐면, 내가 한참 코딩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음악 들으면서 음악이 아니고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개발자들은 이해가 없나? 누가 이렇게 주현씨 하면서 탁 만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씨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짜다가 이 집중 끊기면 이거 다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잖아. 개발 좀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내가 빡 집중해서 다시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이게 두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깨놓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급한 연락 아니면 이메일로 달라고요. 그랬거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건 진짜 상식적인 얘기인데, 실리콘밸리에서요, 개발자나 어떤 사람들, 주요 이런 사람들 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바로 가가지고 한국처럼, 누구누구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메일로 미팅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매너 있게 하는 그런 룰 자체가, 이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VC를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보통 한 2주 전에 미리 이제 미팅 같은 거 이렇게 잡으려고 메일로 주로 한다. 이제 거의 전화나 이런 걸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우리는 고집중 직업이다 보니까 그 집중이 한번 깨지면 그 사람이 하루에 그 일한 그 맥 자체가 끊길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어떤 하이엔드적인 접근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났던 거야. 그래서 좀 건들지 좀 말라고, 나 코딩할 때. 지겹다고 그렇게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을 이제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 질투를 참 많이 당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사실 그냥 막 살았어요. 사실 그 현명한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이 생기고 더 깔 게 많은 거죠. 막 상대방이 이제 막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넌 존나 못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존나 못하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누구누구 씨는 본인이 못해서 그런 문제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임원진이거나 어느 정도 좀 급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뭐 괜찮았겠죠. 근데 한국인들은 이 사람 능력이 좋고 나쁘고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회사에서 약간 또라이로 찍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되게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INTP 성향이 강하고, 내가 여기 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은 난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고, 내가 누구한테 태도적으로 막 이렇게 똥꼬 빨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난 면접 때도 그랬어. 난 면접 때 사장이랑 그 부사장이랑 거기 있을 때도 난 그랬었어. 여기는 저는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러 온 거고, 내가 뭐, 저는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 반갑지, 막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다고. 왜냐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지 뭐. 나랑 상관없으면. 나한테 뭐 돈 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임금 주고 끝인데, 그 사람들은. 근데 어차피 나는 내 나름대로 가치 있는 개발자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좋아하대. 신기해. 그 사람들 특이해, 진짜. 아무튼 좋아했어. 난 거기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얘기했거든. 괜찮아. 왜냐면 기존 회사가 좋았었거든. 거기 개발자도 잘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들어오니까 기세가 등등했죠. 그 부사장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당시. 엄청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너 누구구나?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나 볼 때마다 자기 딸이랑 내가 동갑인데, 나 같은 애 처음 봤대. 되게 독특하고, 쟤 뭐래도 하겠거니 싶어가지고 되게 그렇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되게 부담스러웠지. 50대 아저씨가 나를 되게 이뻐하시고, 나 볼 때마다 알아봐 주시니까 되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은 얘기 안 나오죠. 근데 문제는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느 회사든. 금융사나 어떤 뭐 투자 같은 거 하는 그런 자문회사나 이런, 아니면 VC 같이 엄청 큰 돈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은 약간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사이코패스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게, 사이코패스가 일단은 뭐 그 연쇄살인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의 약 1% 정도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그 연쇄살인마 같이 되지 않는 거지. 대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소시오패스 이런 느낌? 나르시스트처럼. 그러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런 거 공감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저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감각을 일부러 깨우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문제가 정체되고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그 중간에 부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적절한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감정적이거나 인간이 쌓아놓은 그 계급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고 퇴물이면은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감정적으로 보면, 되게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있게 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팀노바를 예로 들자면, 팀노바에서 사람들을 많이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기계인 팀장이나 제가 되게 못해요.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내가 실력도 안 되고 학생들을 결과로 이제 뭐 고연봉 취업도 못 시키는데, 내가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야. 말도 안 되죠.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을 계속 키우는 사람만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태도적으로 이제 계속 있다 보면 모두 다 침몰선을 탄 것처럼 모두 망하겠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뭐 제가 기분이 나쁘든 기계현 팀장이 기분이 나쁘든 실력이 부족하면, 넌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 오히려 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이 많이 생기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터를 거치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순화를 한 5번, 6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태도적인 지적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더 솔직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대중들을 선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엄청나게 붙였겠죠. 근데 하지만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화법을 선택을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히 있죠. 근데 인간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질투를 받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질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보통은 그렇게 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노력을 하고, 노력하고 자기가 뿌듯한 사람들이 남을 질투할 여유가 있나? 하루를요, 헬스장 같은 데서 2시간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내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월급날 사고, 막, 이거 사고 싶은 거 사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멋지게 산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매일 운동하고, 맛있는 거 잘 먹고 다니고, 내가 학생들 코칭할 땐 최선을 다하고, 내 일에 대한 프라이드 강하고, 나 자기 관리도 이제 하니까, 나도 운동을 이제 좀 하니까, 운동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힘든 일들을 많이 해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 몸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런 감정이 이제 쌓이고 하면서, 멋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옛날에는 그냥 일에만 그렇게 몰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암도 걸리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좀 더 멋지게 살고자 하는 이상에 가깝게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잘 하니까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잘 살고 하는데 뭐 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잘난 애들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그런 안 좋게 질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능력 안 좋고 제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일 별로인 애가 제 뒷담화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돈도 많이 쓰고 많이 베풀었거든. 선물도 많이 주고. 근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더라고요, 질투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엔 팀노바도 엄청나게 질투를 많이 당했잖아요. 연봉이 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엔, 근데 뭐 연봉 막 1억, 2억, 3억 되는 사람이 굳이 팀노바한테 그렇게 할 일은 없고,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은,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건 다 알아요, 객관적으로. 질투난다고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거, 거짓말하고 이런 거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뇌의 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뭔가 좀 재수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뇌의 특정 구간이 있대요. 뇌 과학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스마트한 건데, 뭐 학원이 좋은 결과가 나온 거를 어떻게 숨길 수는 없고, 우리 5,700으로 갔는데 제가 비밀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5,300 아까 뭐 3,000을 받든 4,000을 받든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문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다만 돈을 많이 벌면은 돈 쓸 게 많아지니까 돈 모으기도 좋고, 그래 좋다 그런 거지 뭐. 아무튼 내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질투를 당하고 느낀 게, 요즘 생각은 그냥 내가 졸라게 잘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한 회사에만 있지 않아요. 한 회사에 있지 않고 2년에서 3년 사이면 다 이직을 꾸준히 하는데, 그런 사이에서 그렇게 이직을 한다는 거는 나를 완전하게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매번 새롭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회사에 완전 객관적인 나의 스펙만 보고 딱 접근을 할 테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 질투하느라고 아부하고 그 사람 까내리고 했던 사람은 이직을 할 때도 사실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게 음식점 우리가 주방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처음에는 되게 그지 같은 데서 일을 했어. 근데 그지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질투가 막 심해. 근데 나는 요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회사의 그 다음 이제 주방장의 면접을 가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그러니까 그 성격이 막 좋고 아니면은 내가 싸바싸바를 잘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 호텔의 메인 셰프라면 그 사람의 음식의 맛이 그래도 그 호텔의 격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올라와야 되거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적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특히나 근데 그게 IT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음식 맛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내 입맛은 잘 맞네, 네 입맛은 안 맞네,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IT는 이 사람이 이 서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서버는 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장애를 빨리 극복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1 아니면 0이라니까. true or false라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했냐 안 했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리티컬한 뭐 서버가 꺼진다든지 아니면 이 앱이 실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지금 상대방에 이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좀 영악해서 나중에 이직을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뭐 영악해봤자 그 나물에 그 밥에서 놀고 보통 뭐 연봉도 뭐 제가 그 회사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람보다 한 2배, 2~3배는 더 됐을걸요. 그냥 그렇게 연봉 많이 높은 편도 아니에요. 제 뒤에서 이간질하고 그렇게 막 하는 노력 치고는 나는 그렇게 이간질하는데 쓸 에너지를 굳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네카르크 배당토 물론 거기 다니는 졸업생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졸업생이 없어도 나쁘다고는 얘기 안 했어. 다만 거기서 갔을 때 내가 좀 실력을 갖추고 가는 게 그런 큰 조직 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왜냐면 좋은 인프라가 많은데 내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려는 마인드로 가면 보이는 게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안 그래도 조직도 커가지고. 근데 내가 되게 좀 잘해서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상태로 가게 되면 좀 큰 것들을 많이 건드릴 수 있게 되죠. 그 회사 내에서. 그럼 아키텍트적으로도 너무 좋죠. 성장하기도 좋죠.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성장하는데 훨씬 유리한데 부익부 빈익빈처럼 공부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유리해요. 아는 게 많을수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거든.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그러고 있어. 나는 가짠트라고 사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지. 이왕이면은 분란 없이 잘 지내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대부분 솔직히 웬만한 CTO급 되고 뭔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잘 되는 꼴을 못 봐. 꼴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되게 객관적이면서도 좀 냉정한 그런 사고가 개발자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 회사 다닐 때 진짜 웃겼지. 나가고 난 다음에 연봉 개 많이 오르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긴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1년 뒤인가 거기 이사님 친했던 이사님한테 올라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현씨 쓰려면 얼마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2천 주세요. 내가 그랬지. 그럼 안 그러면 안 가요. 그러니까. 근데 친했으면은 한 달에 한 진짜 500만 받아도 내가 갈 수 있었거든. 한 달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친했으면 그렇지. 근데 그 이사님은 그나마 친했던 분인데, 내가 그 회사에서 당한 게 있어. 다른 이사분한테. 내가 옛날에 잠깐 이제 끝날 때쯤에, 어차피 저 한 3개월 뒤에 여기 퇴사하는데, 연봉 50만 올려줘요. 그럼 한 달에 한 5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싫대, 절대 싫대. 그래서, 알았어. 그랬지. 그 50을 줬으면 내가 500이면 해줬어. 근데 안 주니까 내가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다 받으려고 하다가 한 1200 받았죠. 이게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지금 있는 모습만 보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1년 뒤에 본인들이 아쉬워질 때도 있거든. 물론 이제 그 돈 많이 받고 저는 한 달 일하고 그때 한 1200 받았는데 친했으면 500이면 해주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등을 지냐고. 아무튼 어쨌든 질투를 해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는 일 좀 더 열심히 더 해가지고 어차피 아첨과 이제 새치어 놀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짜증나지. 맞아요. 많이 힘드실 수밖에 없는데 뭐 이직하면은 거기서 격차가 확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이직을 하기 위해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한다 라는 느낌으로 살면 내가 이직을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한테 이직하는 것의 조건보다 더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면 건강한 거지. 내가 남한테 똑같은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되게 장작으로 볼 때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팀노바도 그래서 계속 점점 학생들 연봉이 높아지잖아요.
저는 진짜 막 거짓말하고 뭐 제가 뭐 소스를 짜준다는 좀 뭐 근거 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타진 요소로운, 정말 그 공식 문서로 애초에 타진요에서는 그 거기 스탠포드 학생이라고 이미 다 나왔었는데도 그 뒤에도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교육청에 인증을 다 하고 뭐 교육청에서 실사 매년 오고 하도 민원이 많이 와서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모든 거를 해도 이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은 수준으로 거짓말하면서 공격할 생각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를 저는 이미 그 20대 때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 그 사람 질투해? 그럼 걔네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업무 성과를 잘하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그런 보는 게 싫은 거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팀도 봐도, 아, 그럼 내가 학생들을 더 고연봉을 많이 보내면 싫어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다 날 좋아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의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본인의 질투를 상대방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평화롭게 복수해주는 방법은 더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 항상 좋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요. 저 20대 때부터 이렇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내 멘탈도 좋고요. 그리고 내 잔고도 두둑해지고,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뭐 100만 원, 뭐 50만 원이 더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더 이거를 더 모으던지 재테크를 하던지 할 수 있으니까, 나이 먹고 나중에 살 때도 더 풍족하게 살겠죠. 삶의 질이 다르겠죠. 젊었을 때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겠죠. 계속 젊을 것 같죠? 아니요. 계속 젊을 리가 없지. 나이가 먹을수록 힘은 빠질걸? 점점 힘들어질걸? 그럼 어떡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이 아닐까? 늙은 사람들이 그냥 틀딱인 게 아니에요. 늙은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아,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라는 후회가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 늙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늙기 전에 경험을 했던 그 많은 후회되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틀딱이라고 비하하면서 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젊었을 때 젊어 고생 사사한다 이런 말 틀딱 언어긴 한데, 그래도 그게 그 말 자체가 틀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이게 좀 그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별로 신뢰가 안 갔을 경우가 많았지, 이런 어떤 아주 인간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좀 명언으로 남겨진 얘기들은 나름대로 참 맞는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개발자의 실력은 매력이고, 우리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당신은 질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질투를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남이 날 질투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잘난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멋진 삶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노력해요. 막 보면 아이돌들 보면 엄청나게 춤 연습 많이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그 멋지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춤까지도 너무 잘 추고 노래까지도 잘 부르고, 다 그 노력이거든. 엄청난 노력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직업적인 측면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삶에 있어서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시면서 노력을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